1776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아담 스미스라는 장로교 신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부론. 한 국가는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되고, 그 국부론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경영의 지침서가 됐습니다. 100년 조금 못 되는 1863년에 독일 출신의 칼 막스라는 학자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본론. 독일어는 다스 카피탈리스무스, 자본론. 그런데 그 100여 년 사이에 쓰여진 두 책, 영국의 아담 스미스 장로교 신자가 쓴 국부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영의 지침서가 되고, 100년 조금 못 되는 1863년에 칼 막스가 쓴 그 자본론이라는 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 경영의 지침이 됐습니다. 그 뒤로 세계는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삼는 나라들과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삼는 나라, 두 편이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르는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방사회가 됐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국가들은 전체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침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계가 두 편으로 갈라졌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해가 1945년인데 그 뒤로 두 편이 완전히 갈라져서 체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지침으로 삼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고, 남한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르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금년이 그렇게 남북이 북한의 김일성의 공산주의 계획경제입니다. 남한의 이승만 체제가 따르는 개방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갈라져서 체제 경쟁을 다툰 이래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공업지대, 무슨 비료공장, 압록강 수력발전소, 그런 공업지대는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그냥 농사 짓고, 특별히 호남 같은 지역에는 소작인이 80%, 지주들이 만석군, 천석군, 그래서 지주들의 경제가 줄을 잡고 소작인이 80%나 됐으니까 국가 경제가 몹시 피폐해져서 어려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된 그 시기에는 우리 국민 소득이 35달러, 가난하기로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가 제일 꼴찌고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 경제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봄 되면 보릿고개를 넘기느라고 산나물 해다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떡을 해 먹고 했는데 그 소나무 껍질이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죽을 해서 먹은 우리 아이들이 변비 때문에 뭐 변을 못 봐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19 지나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1969년이지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조금 올라서 78달러가 됐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켰던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800달러, 우리보다 10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장충체육관, 남산 밑에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나라 원조 자금으로 세운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져버려서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는 한 70대 1 정도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국가 경영 체제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 간의 싸움에서 남한이 완전히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게 있습니다. 북한은 뭐 나라 자체가 황폐해져서 나라답지 못한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도 북한이 성공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의 좌익 세력의 기지를 진지를 구축했는 남만부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드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보수 대 진보, 또 우익 대 좌익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 또 공산주의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체제 싸움이 체제 경쟁으로 바꿔졌지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그 자택에 있을 때에 체포되지 않게 하려고 시민들이 가서 밤새워서 지키고 했었는데 내가 하도 그것이 뜨거운 분위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밤에 한번 나가서 현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대통령을 구속하면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표현하고 탄핵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세력이 한 10대 1 정도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쪽이 10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젊은이가 힘들 낀데 이렇게 추운 저녁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어르신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탄핵을 지지하는 쪽 한번 가보십시오. 절반은 중국 청년들입니다. 내가 일부러 가봤더니 모인 청년들 중에 중국말로 뭐라 하길래 내가 가서 니하오, 중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지요. 니하오 그랬더니 비실비실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판이 미국을 지지하는 쪽과 중국을 지지하는 쪽 갈라진 거지요. 그냥 보수 대 진보, 우익 대 좌익이 이 판이 커져버린 거지요. 미국 쪽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하고 중국 쪽 중국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두 쪽으로 갈라진 거이지요. 그래서 이게 보통 판이 아닙니다. 겉보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는 자 아니냐, 탄핵하냐 안 하냐, 그래 겉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속을 들다 보면은 그런 큰 이념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청년답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 도와줄 게 없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따뜻한 오뎅 국물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겠네. 따뜻한 오뎅 국물이 참 추위를 이기는데 괜찮겠지. 그래서 내가 수소문을 해서 오뎅 국물 2,000명분 그렇게 준비해서 2차례 갔다가 쫙 풀었습니다. 근데 내가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줄 선 사람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게 돼서 내가 참 마음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냐 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체제가 앞으로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쪽은 거의 70% 이상이 크리스찬인들 같아요. 그 세종로의 그 전광훈 목사님 쪽도 세종로를 아주 강력하게 지켜왔지요. 옛날에는 좌익이 그 세종로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전광훈 목사님 그쪽에서 그 자리를 진지로 아주 구축했지요. 또 우리 그 무슨 목사입니까? 응? 세이브 코리아 그래서 아주 강력한 운동을 펼쳐서 세력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한국을 구하자 세이브 코리아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부산 경남 주로 크리스찬들 목사님 교인들이 버스 400대를 대절해서 큰 행렬로 서울까지 와서 그걸 행진을 했었어요. 내가 참 교인들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참 이 자유시장 경제란 것이 참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지요.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은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같은 땅에 같은 동족인데 남한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같은 언어, 같은 전통.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야. 속절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참 딱해요. 그래서 내가
북한 갔을 때 낮은 선봉, 청진, 그리고 길주 세 군데 고아원을 했었는데 고아원 2,700명 몇 년간 고아 경영을 하고 농장을 하나 이제 우리가 경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낮은 선봉에 우리 둘의 농장 한 3만 평 이렇게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이 시장이지요. 나하고 이제 식사하고서 농업국장을 불러가지고 이 김 선생 농장을 하고 싶어 하니 모시고 가서 땅을 좀 할애해 주시오. 지시하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언덕 위로 가더라고요. 언덕 밑에 이제 땅들이 쫙 밭이 있는데 국장이 나한테 김 선생 골라 잡으시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다 땅 주인이 있고 할 텐데 골라 잡는다고 돼요. 그랬더니 그 자본주의 생각하지 마시라요. 응? 다 인민의 땅이고 수령님의 땅인데 골라 잡으면은 그 농사 짓던 사람은 다른 땅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더니 그럽시다. 그날로 우리 둘의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땅이 됐으니까 땅에 가가지고 내가 토지를 한번 보려고 그 밭에 가가지고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가보니까 수수를 심었는데 그 가을 거지가 끝났으니까 곡식 대가 손가락만한 게 수수 농사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한테 원래 수수 농사를 지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아니 옥수수면 대강이 이거만 해야 되는데 대강이 요만한 거 보니까 이 수수 농사 같은데 하니까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이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왔다가 홍수가 와고 뭐 이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농사가 안 됐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흙을 만져서 이렇게 뿌려보니까 바람에 흙이 휙 날아가 버려요. 이제 농사를 아는 분들은 짐작하지요. 흙 토양이 나달 구조가 있고 떼알 구조가 있습니다. 유기질, 거름기가 많으면 떼알 구조, 흙이 덩어리가 지지요. 그런데 거름이 없고 그러면 나달 구조가 돼서 이렇게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흙을 만져서 이렇게 뿌려보니까 바람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늘이 한 일이 아니구만요. 이거는 거름을 몇십 년 안 넣어야 이렇게 되지. 이거는 하늘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을러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근데 이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그냥 농사 지으면 또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땅을 가꿀 의욕이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해방 이후 집단 농장 돼가지고 아무도 퇴비를 안 넣으니까 퇴비 안 넣은 데다가 옥수수를 계속 심으니까 옥수수는 지력 수탈 작물, 그래서 땅 힘을 빼먹는 작물입니다. 인삼, 옥수수, 목화, 담배 이런 건 지력 수탈 작물이에요. 그런데 지력을 돋궈주는 작물은 콩이지요. 콩을 매년 심으면은 그 자체에서 이제 비료 거름 성분이 생기는데 해마다 옥수수를 심고 퇴비는 안 넣어주니까 지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나달 구조로 바람에 날려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 농업을 다 진단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를 농사 짓는 구조가 무너져가지고 100억 달러를 들여서 20년은 투자해야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다. 유엔 식량보건기구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를 뺏어가는 거이지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농사 져봐야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배급 조금 주고 하니까 의욕이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가 쌓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구멍가게든 대기업이든 경영하는 사람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되는데, 전체주의, 공산주의에는 기업가 정신이 발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에서는 각자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를 부강케 하는 기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이제 경영학자가 쓴 책인데, 넥스트 소사이어티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피터 드러커 교수가 신문 편집장하고 대담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편집장이 드러커 교수한테 물었어요.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세계 제1이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드러커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기업가 정신의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1990년경에 쓴 책인데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묻기를, 아니 코리아는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말썽 많은 나라인데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세계 1등입니까?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억눌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영어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조선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일본 사람들이 참 간특해요. 아주 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교육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을 가르치는데 미술 교과서가 일본 본토하고 조선 학생들하고 교과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본 본토의 미술 교과서는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교과서를 짜고, 조선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창의력, 상상력이 없는 줄 떼고 끊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교과서 자체를 다르게 했어요. 그런 걸 알아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못된 짓 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그런 자주정신을 없애는 교육을 하려 한 겁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해방된 뒤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코리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원자력,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코리안이 기업가 정신으로서는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읽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게 살았는 그 속에서 땀 흘려 일한 것이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된 국가가 120개 나라입니다. 120개 나라들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가 땀 흘려 허리띠 쫄라매고 이만한 나라를 일으켰는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남한 사회 안에 북한 정신을 김일성 수령주의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키운 거지요. 그래서 남한의 정치가들이 그런 걸 방심한 거이지요. 그래서 남한 속에 꼬리틀 내리고 있는 그런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직들을 뿌리 뽑지를 못한 거지요. 그게 이제 법조계, 언론계, 무슨 교육계, 구석구석에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나를 혼란시키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령, 탄핵 정국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이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기업가 정신 얘기했습니다만 기업가 정신과 성경이 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 그러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기업가 정신이고 그 세 가지가 왕성해진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개척 정신이야.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 중에 첫째가 개척 정신, 두 번째가 이제 창조 정신, 창조적인 정신, 세 번째가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체 정신이지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발전하면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그 시작된 기본 이제 정신적인 사상이지요.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거 참 중요한 거이지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지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정신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정말로 창조적인 자녀들로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슨 전교조니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황폐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 붕괴라 그래요. 교육 붕괴, 교실 황폐라 그래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고 상상력을 키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창의력이나 창조정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은 두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야의 사람들이 정말 땀 흘리며 밤잠 안 줄이고 일해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첫째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기술자, 과학자, 전문가들이죠.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전문인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이 기업가들이지요. 그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업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기업가들의 사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정권 때 삼성의 이재용입니까? 이재용을 감옥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재용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일본의 라이벌 기업이 소니거든요. 소니. 옛날에 형편없던 삼성이 일본 소니보다 앞서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정권에서 이재용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소니의 중기업 그 간부들이 아주 축제를 보였다 그래요. 응? 일본 술 이름 뭐이지요? 그 축제를 들면서 일본 말로 만세가 반자인가 그래요. 축배를 들면서 반자이. 이제 삼성의 이재용이 감옥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력을 되찾을 수 있겠다. 축제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거이죠. 그런 대기업의 그 지도자들이, 기업가들이 신바람나게 박수 쳐주고, 나쁜 짓을 했으면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을 왕창 매기면은 벌금으로 메우면 되잖아요. 국가 이익이지요. 지역 살게 해봐야 콩밥값만 나가지 별로 국가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머리 서가지고 벌금을 때려가 그걸 국가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게인데 그걸 콩밥을 먹여가지고 얼마나 그 참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데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는 계신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처치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데에는 꼭 기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한국인의 교육열, 두 번째는 한국인의 과학기술, 그리고 개신교를 꼬요. 개신교. 그거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72년에 2012년 1월 달에 나온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이렇게 경제 10대국에 올라온 비결을 쭉 쓰는데 이 요소를 들었어요. 첫째는 한국인의 교육열, 두 번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그 책에서는 국민성이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의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근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예요. 두 번째는 열정이에요. 패션. 뭔 일을 잡으면 막 까무러칠 듯이 죽게 하면 살기다 하고 그렇게 열정이에요. 한국인의 열정.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인의 총명한 거. 이게 국민성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두 번째는 한국의 하이테크 나라지.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세계 첨단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120~30년 전에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뒤로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국민의 정신을 깨우쳤다. 그 성경적인 바탕에서 국민 정신을 깨우쳐서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한 20~30년 동안 교회가 많이 좀 위축됐지요. 수비재수로 바뀌었지요. 근데 내가 요즘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작년 후반부터 금년 사이에 우리 국가 전체에서 개신교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비 태세에서 공격 태세로, 영어로는 어그레시브하게. 왜 우리가 욕먹냐?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육하고 의료를 발전시키고 여성 해방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교회를 대도한 것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욕을 하냐? 3년 전에 KBS의 기자 수첩 있지요? MBC, KBS의 고발 프로그램에 매주 하루씩 밤 10시 황금 골든 아워에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그 KBS, MBC의 기자들이 작정하고 개신교 흠집 내기. 그래서 김일성이 남반부를 해방시키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남반부 해방에 10개조가 있는데 그 네 번째 보면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게 나와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려라.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요새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도 좋다, 좋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남반부에 공사나 성공할 수 있다. 그 10개 조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신학교 교육부터 우리 목사들부터 교인들의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의식, 이런 사회 철학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해가지고 실컷 봉사하고 고생하고 해놓고서는 욕먹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수비제세로 했는데 이건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야 되지요. 미국도 그동안에 좌익 정권이 들어와서 오바마 때부터 그랬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홀리데이. 그러고 작년에 부활절 날을 지난번 대통령 이름 뭐지요? 응? 바이든이 부활절 날을 뭐로 정의냐 아십니까? 성전환한 사람들의 날. 부활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잘 모르시지요? 부활절 날을 성전환, 여자로 낳는데 남자로 바꾼 사람들의 축제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무슨 놈 홀리데이야. 그러고 축제 대통령 취임하는 날 꼭 부흥회 같았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본인은 별로 걸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말하는 거는 신통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성이 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도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 건 다 제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5,000명 제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독교의 근본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는 복음적 전통,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이게 확실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기독교의 정체성, 그걸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기독교 정체성, 복음적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기업과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야.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해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래.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이냐?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기업과 정신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 받고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국가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과 정신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자체가, 목회자가 이걸 교인들한테, 청소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우리 국민은 타고난 영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 둘이 있는데 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이스라엘, 동쪽에 코리아, 두 나라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영성,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서로 투쟁하고 증오하고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 번째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정신이요. 창조정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도 이번에 창조과학관을 지으려고 금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주 과학관을 아예 대학 수준으로 잘 과학해서 이 학교 들어오면 입학할 때부터 실험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여기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노벨상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정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적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다, 공동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공동체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것이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라 그러고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디 종이 되지 말아라. 이데올로기 사상의 종이 되지 말고 뭐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 망조가 들여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장관하고 뭐 하니까 전부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이지요. 이걸 우리가 기도로 실력으로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다 아멘 하시지요?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무장시켜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그 7천만, 8천만 동포들이 딱 말씀 안에 뭉치면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에 우리가 깃발 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귀한 성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아버지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